네, 안녕하세요. 사주예보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개요에 이어 태어난 날의 천간이 갑인 갑목일간의 올해 운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세력의 생일을 입력하시면 본인의 일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에 무성이 자란 풀들과 넝쿨에 나무가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나무에 달려있는 잎들의 영양분을 주기 위해도 나무는 힘들고 늙어가는데 주변에 무성이 자란 풀과 넝쿨마저 햇볕과 땅의 양분, 수분을 두고 다투는 형상입니다. 부단한 노력, 주변과의 교감, 생존을 위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차례입니다. 갑목일간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일주별 갑진, 갑인,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일주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공통 내용에는 크게 5가지로 나뉘는 운세의 강도와 을사년에 적용되는 운을 설명드립니다. 일주별 내용은 해당 일주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주 전체가 아닌 일간 일주의 해석이니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개인별 전체 사주를 봐야 더 정확한 운세 예상이 되는 점은 유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친구, 동료, 형제에 해당하는 비거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띠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병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인의 위상이 하락 추세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좀 낮은 비율이고요. 역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은 이동, 여행, 이직, 드물게 이사의 운도 발동됩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역마의 성향과 맞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 유리합니다. 친구, 동료, 형제에게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생기면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 활동성, 표현, 여자에게는 자식, 남자에게는 처가를 의미하는 이 식신운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상운의 에너지가 절정에 있습니다. 근록과 제왕지에 있고요. 올해와 내년이 12년 중 가장 감성적이고 활동성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에너지도 강해지는데 운으로도 사화는 화의 기운으로 식신이 됩니다. 운으로도 들어와 실제 분주히 바빠지고 감성이 잘 발현됩니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 예술 창작을 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는 참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조절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끌고 있는 사람이면 나보다는 아랫 사람의 존재감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성에게는 기존 남자친구나 배우자에게는 소홀하게 되는 운이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남자에게는 처가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다음은 재물과 결과를 의미하는 재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식상운과 마찬가지로 재성운도 12년 중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단 에너지는 쏠리지만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오는 것처럼 토기가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운으로 들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나 연구를 하기에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적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유리한 운입니다. 남녀 모두 돈, 결과, 특히 남자는 여자에 대한 기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 준비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고 본인의 기운이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것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치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추구하여 인륜이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 남녀 공통이고요.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 그리고 어려움이 되는 관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 신금은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편관 경금은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정관은 나를 보호하고 편관은 나를 괴롭히지만
권력으로 쓸 수는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다소 다르지만 다른 기운에 비해 이 둘 다 약한 편에 있습니다. 감성의 기운이 강하니 관성은 이렇게 관성은 감성의 기운에 공격을 받거든요. 더 약해집니다. 관성, 즉 의무감, 제어력, 직장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이 약해지고 감성이 강해지니 조직 생활에서 욱하는 이런 마음이나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 자식의 기운이 약한 편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자에게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다음은 엄마 그리고 지원, 서포트를 의미하죠. 남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계약, 부동산 계약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공부를 의미하는 인성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인성운은 가장 약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 진학 등의 이유로 공부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는 최악의 시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고령이신 경우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대의 기운인 재성,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인성은 약해지니 너무 현실적이나 세속적으로 가지 않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서는 나의 5가지 에너지 주체가 어떤 사이클인지를 보았고, 이제는 이 을사년이 나 간목에게 어떤 운으로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천간을목은 간목과 같은 나무의 기운이지만 같은 녹색이죠. 풀이나 넝쿨 같은 부드러운 목기운으로 굵은 나무의 몇 뿌리인 간목에게는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성가신 경쟁의 상대가 됩니다. 이런 운을 겁재라고 하는데 나의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입니다. 사화는 나의 목기운이 이렇게 화기운으로 원활하게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식신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먹을 복이라는 말입니다. 왕성한 활동과 풍부한 감성으로 타인과 교감하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제 일주별로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갑자일주입니다. 이제 술을 깔고 있는 고 불이 들어오니까 밸런스는 좋아요. 하지만 겁살, 겁재가 같이 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학자 같고 60갑자의 맨 처음이라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일주입니다. 사주 전체를 봐야 하지만 일주만 볼 때 뜨거움을 식히는 차가운 물을 깔고 있고 밸런스는 괜찮은 편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것이 어울리는 일주이지만 올해는 감성과 활동력이 강해지니 감성이나 활동력, 화기운이 강해지죠. 좋은 밸런스를 가집니다. 소위 삼재라고 불리는 겁살, 제살, 천살의 첫 번째인 겁살을 올해 만납니다. 참고로 삼재는 태어난 띠로 많이들 보시는데 날로도 보고 거의 중요성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을사년의 연간 을목이 겁재로 작용하는 것과 동반돼서 겁살이 나타납니다. 치열한 경쟁, 나의 자리, 나의 재산, 권리를 노리는 외부의 도전, 즉 겁탈당하는 운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자와 사는 약한 암합이 이루어져서 겁살의 기운을 어느 정도는 약화시킵니다. 다음은 갑인일주입니다. 인사형살이 성립되고요. 강한 에너지로 인해서 너무 오버하다가 오는 망신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천간지지 모두 같은 목의 기운으로 양의 목입니다. 뭉쳐진 간여지동으로 숲속의 호랑이같이 기세가 강하고 대범한 명입니다. 갑인일주는 특히 이 지지의 인목이 사화를 만나 인사형살이 성립이 되어버리네요. 강한 에너지의 계절의 첫 글자입니다. 생지라 그러는데 이 두 개가 만나는 형상으로 먼저 역마의 기운이 강해져서 이동, 변화,
운이 따릅니다. 에너지가 강해서 생기는 문제라 운이 약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생지의 기운이 강해서 형살로 성립되는데 이 시기에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갑작스런 사고를 유의해야 돼요. 교통사고는 당연하겠죠. 역마의 기운이니까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유의해야 되고, 너무 잘 나가려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어떤 선을 넘거나 뜻밖의 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주의 나머지 자리에 이게 원숭이를 뜻하는 신이 지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강력함이 매우 강해지니 특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목에는 사화가 망신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언행, 감정 조절의 실수로 체면을 상하는 상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갑진을주입니다. 재물운이 강해집니다. 단 겁살과 겁재도 같이 있습니다. 청룡이요, 청둥과 같은 기준입니다. 청룡, 드래곤, 천둥, 번개와 같은 기질이거든요. 목표 지향성이 아주 강하며 장군감인 기질들이 많습니다. 갑자일주와 같이 태어난 날 기준으로 소위 삼재인 겁살, 재살, 천살의 첫 번째인 겁살을 만납니다. 이는 을사년에 을목이 겁재로 작용하는 것과 동반되어 발현되니 치열한 경쟁, 나의 자리, 나의 재산, 권리를 노리는 외부의 도전, 즉 겁탈당하는 운이 생기게 됩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일지진토는 사화가 이렇게 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이 강해져서 남자에게는 이성운도 됩니다. 그런 면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갑오일주입니다. 감성이 너무 강해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망신살이 일주도 갑인일주처럼 망신살이 있는데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오일주는 푸른 말의 기운으로 아주 감성적이고 활달한 기질이 특징입니다. 갑인일주와 같이 망신살도 있으니 과도한 언행, 감정 조절의 실수로 체면을 상하는 상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갑오일주는 특히 감성이 더 발달한 명이니 갑인일주보다 더 감정적인 소모나 체면을 구기는 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화가 안 그래도 강한데 화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큽니다. 사주에 수와 토의 기운이 적당히 있으면 이렇게 설친 만큼 부지런히 활동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수와 토 기운이 없거나 약한 경우는 그냥 힘만 쓰다가 얻는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신일주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듯하나 위험으로 돌변되고 겁살, 겁재로 자기가 뭔가를 뺏길 수 있는 위험의 운입니다. 갑신일주는요, 이 바위를 뜻합니다. 바위산에 홀로 뚝 섰은 나무처럼 외롭고 고달프지만 독야청청하는 삶을 필사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갑신일주인데요. 아주 대부대기해지거나 힘든 삶을 사시는 경우 양극단이 많습니다. 갑진일주와 마찬가지로 소위 삼재인 겁살, 재살, 천살의 첫 번째 글자인 이 겁살을 올해 만납니다. 얘는 을목의 겁재로 작용하는 것과 동반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나의 자리, 나의 재산, 권리를 노리는 외부와의 도전, 즉 겁탈을 당하는 운이 생기게 됩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갑인일주와 같이 신금과 뱀띠 사화가 오면 형살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갑인일주와는 그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이 두 개가 합이 돼서 물의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듯 합니다. 합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는 승승장구하는 듯 하지만 압박과 갈등, 그 다음에 투쟁, 법적 문제로 상황이 돌변할 수 있습니다.
사주가 아주 강한 경우는 그 역으로 그걸 쓰기도 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나한테 프레셔로 다가오죠. 단 화의 기운이 평생 나를 이렇게 아닙니다. 이 금의 기운이 나를 이렇게 겁박하거든요. 밑에 금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화 기운이 금을 녹여버리니까 좀 홀가분한 마음이 들고 좀 관에 대한 압박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자기 직을 잃어버리고 권위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요. 이 경우도 사신 형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호랑이라는 글자, 이 인목이 사주에 다른 자리에 인접을 해 있으면 이렇게 인사신 삼형살이 돼서 아주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파워가 더 강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갑술일주입니다. 오버하다가 오는 망신살, 갑인, 갑오일주와 동일하게 작용이 되고요. 갑술일주는 특히 원진 기문살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집착하게 되는, 특히 배우자나 이성에게 집착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갑술일주는 목적 지향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돌보는 기질로 교육업이나 의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일주입니다. 갑인일주와 같이 이 망신살이 있으니 과도한 언행, 감정 조절의 실수로 체면을 상하는 상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지술토는 뱀띠해에 원진 기문살이 성립이 됩니다. 이전과 달리 지나치게 예민하고 영적인 부분이 발달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문은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 경우 24년도도 좀 안 좋았거든요. 배우자 애인 운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고 막 증오와 배우자에 대한 증오와 집착이 막 같이 반복될 수 있는 감정의 상태가 되니까 이 점은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이 간목일간 전체와 간목일간에 속하는 여섯 일주에 대한 을사년 2025년 신년 한 해 운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